며느리와의 비밀 동맹. 제1부 불꽃 튀는 첫 만남. 아침부터 부엌에서 뒹굴며 제사 음식 준비를 하는 며느리 진주를 보니 속이 터진다. 저렇게 대충대충 하는 게 어디 있나? 고춧가루도 제대로 체에 거르지 않고 나물 무치는 것도 영 시원찮다. 진주야, 그게 뭐니? 고춧가루가 덩어리져 있잖아.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요즘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이 애가 또 시작이다. 벌써부터 말대답이다. 며느리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집 법도를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안 하려고 한다는 게 맞다. 충분하긴 뭐가 충분해. 시조 할아버지께 올리는 제사 음식을 그따위로 만들면 되겠어? 그럼 어머님이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휴, 이 애가 진짜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럼 어머님이 하세요라니. 이게 말이 되나? 내가 숨이 턱턱 막혔다.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어머님은 제가 하는 건 뭐든지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어머님이 하시는 게 낫죠. 진주는 앞치마를 풀어버리고는 부엌에서 나가버렸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제사 준비를 팽개치고 가버리다니. 야, 진주야,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진주는 대답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문까지 닫아버렸다. 이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내가 70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여보, 뭔 소리가 이렇게 커요? 내 남편 영구가 안방에서 나왔다. 이 사람은 참 답답하다.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른다.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한다. 당신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지 봐요. 제사 음식 준비를 팽개치고 가버렸어요. 그럼 당신이 해요. 진주가 서툰 건 당신도 알잖아요. 서툰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 답답한 영감아. 하지만 영구는 그냥 거실로 가서 신문을 펼쳐들었다. 이럴 때일수록 남편이 중재를 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언제나 바람 부는 대로 나무가 기울어지는 식이다. 큰아들 민호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첫마디가 엄마 진주가 왜 그래요? 였다. 아들이 어머니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며느리 편만 든다. 내 와이프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제사 준비를 팽개치고 가버렸어. 엄마가 또 뭐라고 했나 보죠. 진주가 그냥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애가 아니기는.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민호는 한숨을 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마 진주 달래러 간 모양이다. 내 아들이지만 답답하기 그지없다. 아내 편들기 바쁘지 어머니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다. 결국 나 혼자서 제사 음식을 다시 준비했다. 이른 살먹은 몸으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림상을 준비했는데 정작 제사 지낼 때는 진주가 뻔뻔하게 나와서 절을 했다. 내가 혼자서 다 준비한 음식 앞에서 말이다. 제사가 끝나고 밥상을 차릴 때도 진주는 최소한의 일만 했다. 그러면서도 밥은 잘 먹더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다. 어머님, 고기가 좀 짜네요. 진주가 나물을 먹으며 말했다. 내가 정성스럽게 양념한 불고기가 짜다고. 이건 정말 참을 수 없었다. 짜면 안 먹으면 되잖아. 누가 강제로 먹으라고 했어? 그냥 다음에는 소금을 조금 덜 넣으시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해. 내가 왜 며느리 입만 맞춰서 요리해야 해? 네, 그럴게요. 어차피 제가 해야죠. 이 애가 또 그런 식으로 말한다.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며느리만 부려먹는 것처럼. 민호도 영구도 아무 말이 없다. 이 집안에서 나만 악역이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진주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뻔하다. 오늘 일로 뭐라고 하려는 모양이다. 뭔데? 앞으로는 제사 준비 혼자서 할게요. 어머님이 하시면 어차피 맘에 안 들어 하시니까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제대로 해야 해. 네, 제 방식대로 제대로 할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조건이라고? 이게 뭔 소리야? 뭔 조건? 어머님도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 안 하셨으면 해요.
제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결과도 제가 책임질게요. 이 애가 정말.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다. 어차피 간섭해봤자 말 안 듣는 애인데 차라리 책임을 맡기고 결과를 보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좋아. 하지만 엉성하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물론이에요. 어머님 체면 깎이게 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진주와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았다. 이 애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냥 순순히 시어머니 말을 듣고 사는 며느리가 되면 안 되는 걸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주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다. 내가 너무 간섭을 많이 했나? 아니다. 이건 간섭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준 거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칠순 생일날 생긴 일치고는 너무 큰 파문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진주라는 사람이 조금 더 궁금해졌다. 내 아들을 선택한 여자, 그리고 10년 넘게 내 며느리로 살아온 그 사람 말이다. 과연 진주는 정말로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잘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간섭하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시험은 한 달 후 큰며느리 기제사에서 있을 예정이었다. 어머님도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 안 하셨으면 해요. 며느리 진주의 당당한 선언에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더 큰 갈등의 전조일까? 아니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까? 제2부적의 적은 나의 친구. 기제사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진주가 혼자서 준비한 제사상은 나름 괜찮았다. 내 방식과는 달랐지만 정성은 들어가 있었다. 무엇보다 나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척척 해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어머님, 제사 음식 어떠셨어요? 며칠 후 진주가 조심스럽게 물어왔다. 그럭저럭 했어. 사실은 꽤 만족스러웠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너무 쉽게 인정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주는 내 대답에 별로 실망하지 않는 것 같았다. 다행이네요.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이상했다. 예전 같으면 내가 그럭저럭 했다고 하면 삐죽거렸을 텐데 요즘 진주는 다르다.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 집에 태풍이 몰아쳤다. 바로 내 남편 영구 때문이다. 옥분아. 영구가 아침부터 고함을 질렀다.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영구가 손에 뭔가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이게 뭐야? 아들한테서 왜 이런 편지가 왔어? 둘째 아들 민석이가 보낸 편지였다. 민석이는 부산에 살면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 가끔 안부 편지를 보내곤 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모양이다. 뭔 내용인데? 읽어봐. 영구가 편지를 내 앞에 던졌다. 편지를 읽어보니 민석이가 부산에 있는 집을 팔고 서울로 이사 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고 싶다고 했다. 좋은 일이잖아요. 아들이 가까이 온다는데. 나는 솔직히 기뻤다. 둘째 아들을 못 본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다. 좋은 일이라고? 아들이 장가도 안 간 주제에 무슨 독립이야? 집까지 팔아가면서. 그럼 어쩌라고요? 아이가 서울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데. 새로 시작은 무슨? 결혼부터 시켜야지. 35살까지 혼자 살면 뭐가 되는 거야? 영구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은 항상 이런 식이다. 아들들 일에 과도하게 간섭하려고 한다. 민석이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없으니까 문제라고. 옥분이 내가 나서서 선 좀 봐줘야지. 또 시작이다. 민석이 결혼 문제만 나오면 영구는 나를 들볶는다. 마치 내가 며느리감을 데려오지 않아서 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처럼 말한다.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이 예전 같나요? 그러니까 더욱 부모가 나서야 한다니까. 내가 너무 느긋해. 영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니 머리가 아팠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런데 영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민석이가 집에 오면 방 문제가 있어. 진준의 방을 좀 정리해서. 네. 뭐라고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진주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아, 진주야.
민석이 삼촌이 잠깐 집에 머물게 됐어. 방이 좁으니까 너네 방에서 짐 좀 빼서 다른 데 두면. 아버님, 저희 방은 안 돼요. 진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영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가 안 돼?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아까워? 가족이라서 더욱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신혼이고 방 하나가 전부인데. 어떻게 짐을 빼라고 하세요? 신혼은 무슨 신혼이야?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영구가 소리를 질렀다. 진주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럼 아버님 방에서 짐을 빼시든지 아니면 민석이 삼촌이 다른 곳을 구하시든지 해야죠. 이 애가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정당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심각해졌다. 영구는 완전히 화가 났고 진주도 물러서지 않을 기세였다. 나는 가운데 끼어서 진땀이 났다. 여보, 진주 말도 일리가 있어요. 신혼부부 방을. 옥분이 너까지 그런 소리 해? 시동생이 잠깐 머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렵다는 게 아니라.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영구가 화를 내며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다. 진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계속했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다. 진주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진주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뒤돌아선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 같았다. 순간 마음이 찡했다. 내가 결혼 초기에 시아버지와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그때도 지금처럼 억울하고 답답했었다. 하지만 그때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시아버지 편이었다. 진주야, 미안해. 네. 진주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사실 너 말이 맞아. 신혼부부 방을 비우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진주의 눈이 순간 커졌다. 아마 내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것이다. 어머님, 내가 영구하고 얘기해 볼게. 민석이는 거실에서 지내면 돼. 어차피 잠시인데 뭘. 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요, 어머님. 진짜 고마워요. 그날 저녁 영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보, 민석이는 거실에서 지내는 걸로 해요. 뭐? 거실에서? 네. 진주 말이 맞아요. 신혼부부한테 방 비우라고 하는 건 좀 그래요. 영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옥분이 너까지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소리가 아니라 상식적인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의까지 바뀌는 거야? 예의는 서로에게 해야 하는 거예요. 며느리에게만 강요할 일이 아니고. 영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투덜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이기고 아내가 남편을 이기고. 하지만 나는 기분이 좋았다. 오랜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당당하게 말한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진주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정말 고마웠어요.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나도 예전에 시집살이 해봤거든. 내 마음 모르는 게 아니야. 진주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님도 힘드실 텐데. 아버님이 너무 고집이 세시네요. 그렇지 뭐. 나이 들수록 더 심해져.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시집살이의 어려움, 가부장적인 남편들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서로가 느꼈던 오해들까지. 어머님, 저 사실 어머님이 무서웠어요. 나를? 왜?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불만이 많으셔서.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싫어했던 게 아니라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요즘 생각해보니 내 방식도 나름대로 괜찮더라고. 진주가 환하게 웃었다. 이렇게 웃는 진주를 본 게 언제였던가. 그럼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된 건가요? 원래 가족이었지. 다만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된 거고.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다. 적대적이지도 그렇다고 어색하지도 않은 뭔가 동맹 같은 관계 말이다.
특히 영구가 또 무리한 소리를 할 때면 우리는 은근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원했다. 마치 오래된 전우 같은 기분이었다. 어머님, 우리 비밀 동맹 맺어요. 진주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니까. 민석이가 집에 온 지 일주일. 거실 생활에 불만을 토로하는 그와 여전히 고집을 부리는 영구. 과연 옥분과 진주의 동맹은 이들 앞에서도 견고할 수 있을까? 제3부 첫 번째 비밀작전. 우리가 동맹을 맺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진주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집안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다. 하지만 영구는 여전히 불만이다. 특히 거실에서 지내는 민석이가 계속 투덜거리니까 더욱 기분이 나쁜 모양이다. 옥분아, 민석이가 언제까지 거실에서 잘 거야? 본인이 알아서 나갈 때까지요. 어른인데 뭘. 어른이니까 더 문제지. 35살까지 집에서 얹혀 사는 게 말이 돼? 또 시작이다. 요즘 영구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얘기를 한다. 민석이 결혼 문제, 방 문제, 뭐든지 불만이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다. 옥분아, 너도 좀 나가서 뭔가 해.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애들이 다 이상해지는 거야. 제가 뭘 어떻게 해요? 동네 부녀회라도 나가고 교회라도 다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라고. 나가서 뭔가 하라니. 사실 나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다. 특히 요즘에는 진주와 관계가 좋아지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그동안 며느리 걱정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갖고 싶어졌다. 그런데 막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부녀회는 너무 복잡할 것 같고 교회는 갑자기 나가기가 어색하다.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진주가 옆에서 물었다. 영구가 나간 후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응. 영구가 나가서 뭔가 하라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님이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생각해 본 지가 언제였나.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잊어버렸다. 글쎄, 젊을 때는 춤추는 게 좋았는데. 춤이요? 진주의 눈이 반짝였다. 응. 그때는 댄스 파티 같은 것도 있었거든. 춤추는 게 너무 재밌었어. 지금도 춤추고 싶으세요? 지금이야. 이 나이에 무슨 춤을 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랬다. 정말 춤추고 싶었다. 특히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댄스 스포츠를 보면 부러웠다. 우아하게 춤추는 노부부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님, 댄스 스포츠 학원 가보세요. 진주가 갑자기 말했다. 뭐? 학원을? 네. 요즘 많이들 하시던데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아니야, 그런 건. 왜 안 돼요? 어머님 나이에 새로운 거 배우면 좋잖아요. 진주가 적극적으로 권했지만 나는 주저했다. 영구가 뭐라고 할지 뻔했다. 이 나이에 무슨 춤이냐면서 난리를 칠 것이다. 영구가 허락할 리 없어. 그럼 몰래 다니면 되죠. 몰래? 네. 아버님이 낮에 나가 계신 동안만 다니시면 돼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진주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다. 마치 어떤 모험을 계획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그건 어머님 한 번만 가보세요. 구경이라도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진주의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정말 가보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일 같이 가요, 어머님. 제가 앞서가서 알아볼게요. 정말? 네. 우리 첫 번째 비밀 작전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나는 생전 처음으로 댄스 스포츠 학원에 가게 됐다. 영구가 아침 일찍 나간 후 진주와 함께 준비를 했다.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몰라서 진주가 골라줬다. 어머님, 이 옷 입으세요. 편하면서도 예뻐요. 연한 보라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평소보다 좀 화려하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화장도 좀 진하게 해요. 화장을? 네. 춤출 때는 좀 진해야 예뻐요. 진주가 내 화장을 도와줬다. 립스틱도 평소보다 진한 색으로 발라줬다. 거울을 보니 좀 낯설었지만 기분이 좋았다. 준비됐어요. 어머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래? 네.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학원까지 가는 길이 떨렸다. 정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떨려. 당연히 떨리죠. 저도 처음에 헬스장 갈 때 엄청 떨렸어요. 진주가 내 손을 꽉 잡아줬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안정됐다. 학원은 생각보다 크고 깨끗했다. 거울벽으로 된 넓은 공간에서 여러 커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대부분 우리 또래였다. 어서 오세요. 밝은 미소의 젊은 남자 강사가 우리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댄스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셔서요. 진주가 대신 말했다. 나는 너무 긴장해서 말이 안 나왔다. 아, 네. 좋습니다. 처음이시죠? 한번 구경부터 해보시겠어요? 우리는 옆에서 수업을 지켜봤다. 왈츠를 배우고 있었는데 정말 우아했다. 특이한 노부부가 춤추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저분들 몇 년째 다니세요? 진주가 강사에게 물었다. 한 2년 정도 되셨나? 처음엔 어색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잘하시죠. 2년이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갑자기 용기가 생겼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강사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잠깐 망설였지만 그 손을 잡았다. 일단 기본 자세부터 해볼게요. 등을 곧게 펴고 턱은 살짝 들고. 강사가 차근차근 가르쳐줬다. 처음엔 발이 꼬이고 어색했지만 조금씩 감이 잡혔다. 어머님 잘하시는데요. 진주가 옆에서 박수를 쳤다. 정말요? 네. 타고나신 것 같아요. 리듬감이 좋으세요. 강사도 칭찬해줬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언제 이렇게 칭찬을 들어봤나? 계속 배우고 싶어요? 강사가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등록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즐거웠다.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어머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다행이다. 근데 아버님한테는? 응, 당분간은 비밀이야. 네. 제가 엄마처럼 도와드릴게요. 진주가 환하게 웃었다. 이 애가 정말 고맙다. 그날부터 우리의 비밀 작전이 시작됐다. 영구가 나간 사이에 나는 댄스 스포츠를 배우러 다니고 진주는 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다. 어머님, 오늘은 뭐 배우세요? 오늘은 탱고래. 우와, 탱고 멋있겠어요. 진주는 내가 춤 배우는 얘기를 듣는 걸 정말 좋아했다. 그리고 혹시 영구가 눈치챌까봐 항상 신경 써줬다. 어머님,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아버님 곧 들어오실 것 같은데 빨리 화장 지우세요. 아, 맞다. 진주 덕분에 들키지 않을 수 있었다. 한 달 후 나는 정말 달라졌다. 걸음걸이도 달라졌고 표정도 밝아졌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다. 어머님, 요즘 되게 예뻐지셨어요. 그래? 고마워, 진주야. 내 덕분이야. 제 덕분이 아니라 어머님이 노력하신 덕분이에요. 우리의 첫 번째 비밀 작전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영구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가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옥분아,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결국 영구가 물었다. 뭐가요? 글쎄, 기분이 좋아 보여. 나이 들어서 그래요. 손자 손녀 보고 싶어서. 가까스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진주야, 우리 작전 잘 되고 있지? 네. 근데 이제 레벨 2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레벨 2? 더 완벽한 비밀 작전이요. 진주가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우리의 모험은 이제 시작이었다. 옥분에 숨겨진 꿈이었던 댄스 스포츠. 진주와의 완벽한 공조로 첫 번째 비밀 작전은 성공했지만 영구의 의심스러운 눈길이 느껴진다. 과연 이들의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제4부 위기와 반전. 댄스 스포츠를 배운 지 2달이 지났다. 이제 기본 왈츠는 제법 출 수 있게 됐고 탱고도 조금씩 배우고 있다. 매일매일이 즐겁다.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다. 어머님, 오늘도 레슨이죠?
진주가 아침부터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응, 오늘은 파소도블레 배운대. 우와, 그거 정열적인 춤이잖아요. 어머님한테 딱이에요. 진주는 내가 춤 배우는 걸 정말 좋아한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해준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조심하세요. 아버님이 일찍 들어오실 수도 있대요. 왜? 오후에 약속이 취소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는데 혹시 오늘. 괜찮아요. 제가 전화로 확인해 드릴게요. 아버님이 집 근처에 오시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진주의 말에 마음이 좀 놓였다. 이 애는 정말 완벽한 조력자다. 평소처럼 연구가 나간 후 학원에 갔다. 오늘은 특히 기분이 좋았다. 파소도블레는 처음 배우는 춤이라 설렜다. 어머님, 오늘은 정말 멋있으시네요. 파트너인 김 선생님이 칭찬해줬다. 김 선생님은 나보다 2살 어린 78살인데 춤을 정말 잘 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어머님이 워낙 센스가 있으셔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파소도블레를 배우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정말 신나는 춤이었다. 마치 내가 젊은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어머님, 오늘 정말 끝내주셨어요. 강사님도 엄지를 들어 보였다. 다음 주에는 쇼케이스 연습도 해보시겠어요? 곧 학원 발표회가 있거든요. 발표회요? 네. 그동안 배운 춤을 가족들 앞에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발표회라. 가족들 앞에서 춤을? 영구가 알면 기절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다. 생각해 볼게요. 학원에서 나오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진주에게 빨리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진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큰일이에요. 진주의 목소리가 급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갑자기 집에 오고 계세요. 지금 우리 동네 들어서셨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지금 집에 가면 영구와 마주칠 것이다. 그럼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 들키고 만다. 어떻게 해요? 어머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집 앞이야. 어떻게 하지? 잠깐만요. 지금 바로 다른 곳으로 가세요. 어디로? 마트. 마트로 가세요. 마트에서 장 보다가 왔다고 하면 돼요. 그래, 마트다. 왜 생각 못했지? 알았어, 마트로 갈게. 제가 지금 아버님한테 전화드려서 시간을 벌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마트로 향했다. 다행히 집에서 가까운 곳에 대형마트가 있었다. 마트에 들어가서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담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마음이 계속 두근거렸다. 혹시 영구가 의심하지 않을까? 30분쯤 지나서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영구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다 와? 마트에 갔다 왔어요. 장 보러.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다. 뭘 샀는데? 이것저것. 김치 담글 재료하고. 다행히 마트에서 배추랑 물을 사왔다. 진주가 전화로 김치 담글 재료 사오세요. 라고 해서 급하게 산 거였다. 갑자기 김치를 왜? 떨어져 가서요. 담가놔야죠. 그래. 영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후유, 가까스로 넘어간 것 같다. 어머님. 진주가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마트 갔다 오셨어요? 배추 사오셨나요? 진주가 일부러 큰 소리로 연기를 했다. 응, 샀어. 무도 샀고. 다행이다. 김치 떨어져서 걱정했는데. 진주가 능청스럽게 말했다. 이 애는 정말 연기를 잘한다. 영구가 안방으로 들어간 후 진주와 나는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도. 심장이 터질 뻔했어. 다행히 마트 아이디어가 통했네요. 제가 아버님한테 어머님이 장 보러 가셨다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역시 진주야.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어머님이 침착하셨으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로 김치를 담갔다. 영구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잘 됐네. 김치 떨어져 가는데. 영구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며칠 후 진주가 제안했다. 어머님, 오늘 좀 늦게 들어오세요. 왜? 포장마차 가요. 우리 둘이서. 포장마차라니. 나는 평생 포장마차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가? 어머님하고 진짜 속마음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집에서는 아버님 눈치 보느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정말로 진주와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가도 돼? 당연하죠. 요즘은 여자들끼리도 많이 가요. 그래서 그날 저녁 평생 처음 포장마차에 가게 됐다. 집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였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따뜻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뭐 드릴까요? 어머님 뭐 드실래요? 난 잘 모르겠어. 그럼 어묵탕이랑 계란말이 어때요? 소주도. 소주? 조금만요. 한 잔씩만. 진주의 권유에 소주 한 잔을 시켰다. 평생 집에서만 마셔봤는데 포장마차에서 마시는 소주는 뭔가 달랐다. 어머님 건배해요. 응, 건배. 소주 한 잔을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졌다. 마음도 열렸다. 진주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춤출 수 있게 도와줘서. 그리고 오늘도 위기에서 구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는 게 저도 좋아요. 정말? 네. 처음에는 어머님이 무서웠거든요. 항상 제가 하는 일에 불만이 많으셔서. 진주가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 사실은 며느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무조건 시어머니 말씀 들어야 했거든. 그랬구나. 근데 너는 나하고 달라서 당황스러웠어. 당당하고 할 말은 하고. 그렇게 보였나요? 응. 처음엔 건방지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부러웠던 것 같아. 어머님이 저를 부러워했다고요? 그래. 나는 평생 내 의견 한번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거든.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소주가 들어가니까 평소에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님도 충분히 멋있어요. 70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 정말? 네. 저도 어머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우리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시집살이의 어려움, 남편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오해들까지. 진주야, 우리 정말 친구가 된 것 같아. 저도요, 어머님.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비밀 동맹하자. 네, 물론이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했다. 진주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님, 그런데 발표회는 어떻게 하실래요? 발표회? 댄스 스포츠 발표회 말이에요. 아, 맞다. 그런 게 있었지. 글쎄,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버님 설득해 볼게요. 정말? 네. 저한테 작전이 있어요. 진주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니 정말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어떤 작전? 비밀이에요. 다음 주에 공개할게요. 과연 진주는 어떤 기발한 작전을 세웠을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위기일발의 순간을 진주의 기지로 넘긴 옥분. 포장마차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는다. 그리고 진주가 암시한 발표회 작전은 무엇일까? 제오부 며느리의 순환, 시어머니의 반격. 오늘 아침부터 분위기가 이상했다. 진주가 평소와 달리 말이 없고 표정도 어둡다. 댄스 스포츠 학원을 다녀온 지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요즘 들어 가장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었다. 진주야, 무슨 일 있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진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울먹이는 듯한 톤이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눈이 빨갛잖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진주는 계속 거짓말을 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을까? 그때 민호가 아침 일찍부터 회사에 나갔다 온다고 하던 게 생각났다. 혹시 민호와 무슨 일이 있었나? 진주야, 민호와 싸웠어? 진주가 대답하지 않았다. 역시 그런 일이었구나. 뭔 일인지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말해봐. 답답하잖아. 진주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입원하셨어요. 뭐? 언제?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모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이런, 그런 큰일이 있었는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 그럼 빨리 가봐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게, 민호 오빠가. 진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민호가 뭐?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친정일은 제가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장인어른이 위독한데 회사 일이 우선이라고?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한다. 빨리 다녀와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머물러야 할 것 같다고 하니까. 진주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했어?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일에 그렇게 매달리면 어떻게 하냐. 적당히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시집 와서 한 번도 친정에 가서 며칠씩 머문 적이 없다고. 그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친정에 안 간 건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아서였다. 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장례식장에 하루만 다녀왔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걸 모르고 이런 말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 제가 고집부려서. 오늘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또 싸웠어요. 뭐라고 또 했는데? 내가 그렇게 친정만 생각할 거면 친정으로 가서 살라고.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었다. 내 아들이지만 이건 너무했다. 진주야, 지금 민호 어디 있어? 회사요. 전화해. 당장 집에 오라고.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뭘 알아서 해. 내가 나설 거야. 나는 당장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당장 집에 와. 왜요?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회의는 나중에 하고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회사로 찾아갈 거야.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1시간 후 민호가 집에 돌아왔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앉아. 나는 엄마의 위엄을 발휘했다. 민호가 소파에 앉자 나는 그 앞에 서서 팔짱을 꼈다. 진주 아버지가 입원했다며? 아, 네. 그런데 뭐?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그게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일에 매달리면 안 된다고? 그게 내가 할 말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장인어른이 위독한데 며느리가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민호가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리고 내가 친정에 안 갔다고? 야, 민호야. 엄마가 왜 친정에 못 갔는지 알아? 그게 할머니가 허락 안 해주셨어. 너희 아버지도 싫어했고. 그래서 내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제대로 효도 못했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동안 쌓여있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엄마, 내가 지금 진주한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까 진주는 그런 일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아. 진주가 부엌에서 나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그리고 뭐, 친정으로 가서 살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엄마, 제가 좀 흥분해서. 흥분해서? 그게 흥분해서 할 말이야? 진주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진주야, 이리 와. 진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민호야, 진주한테 사과해. 네. 사과하라고. 당장. 민호가 망설였다. 하지만 내 눈빛을 보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진주를 바라봤다. 미안해, 진주야.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진심으로 하는 사과야?
내가 다시 물었다. 네, 진심입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야? 진주가 친정에 가서 간병하는 거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며칠이고, 며칠이고요. 나는 민호의 대답에 만족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실히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리고 진주야. 네, 어머님. 앞으로 친정일로 민호가 뭐라고 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 내가 해결해 줄게. 어머님. 내가 내 딸 같은 며느리인데 누가 괴롭히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민호야. 네. 내가 왜 진주 편을 드는지 알아? 진주가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야. 진주가 우리 며느리이고 이 집 식구이기 때문이야.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진주한테 함부로 말하면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아. 네. 알겠습니다. 좋아. 이제 가서 진주 친정 갈 준비 도와드려. 민호가 일어나서 진주에게 다가갔다. 진주야, 뭐 도와줄 일 있어?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미안했어, 정말. 그때서야 진주가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진주가 친정으로 떠나기 전 나에게 와서 인사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아버지 좀 나아지시면 금방 올게요. 천천히 와.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해. 네. 그런데 어머님 춤은? 괜찮아. 며칠 못 가도 돼. 아니에요. 절대 안 돼요. 저 없어도 잘하실 수 있어요. 진주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혹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면 제가 시키는 일이 있다고 하세요. 무슨 일? 제가 어머님한테 시장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세요. 매일 다른 시장으로. 똑똑하네. 어머님도 이제 거짓말 잘하시잖아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진주가 떠난 후 집이 조용해졌다. 민호도 미안한지 평소보다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다. 엄마, 제가 너무 심했죠? 그럼 심했지. 진주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진주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네. 그런데 엄마. 왜? 엄마가 진주 편을 들어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놓여요. 무슨 소리야? 진주가 이 집에서 외롭지 않다는 걸 알아서요. 엄마가 지켜주시니까. 민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진주를 지켜줄 수 있어서, 그리고 아들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뻤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친정 아버지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서운한 말을 들어야 했던 진주. 하지만 이번에는 옥분이 나서서 아들을 호되게 꾸짖으며 며느리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 진정한 가족애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에피소드. 제육부고부 가출을 선언하다. 진주가 친정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다행히 장인어른은 많이 회복되셨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진주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진주야, 무슨 일 있어? 아버님 많이 좋아지셨다며? 네, 어머님. 아버지는 괜찮아지셨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진주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없는 동안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세요? 어떻게 돌아갔는데?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버님은 며느리가 언제 오느냐고 하루에 10번씩 물어보시고 민호 오빠는 컵라면만 먹고 살았대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진주 없는 동안 집안일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미안해, 진주야. 내가 좀 더 챙겼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주가 말을 잇지 못했다. 뭔데? 민호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역시 집에는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순간 화가 치밀었다. 뭐?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친정에 너무 자주 가지 말라고도 했어요. 이 녀석이 또.
내가 그렇게 혼내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님, 저 정말 화가 나요. 제가 없으니까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돌아오니까 역시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그 순간 나도 화가 났다. 내 아들이지만 이건 아니었다. 그리고 아버님도. 제가 돌아오자마자 고생했다 한마디도 없이 내일부터 반찬 제대로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영구도, 이 영감도 정신이 없나? 진주야. 어머님, 저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도 사람인데. 진주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나는 진주를 꽉 껴안았다. 진주야,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어머님, 우리가 이렇게 당할 필요 없어. 한번 제대로 보여주자. 뭘요? 그 순간 나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우리가 없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자. 어떻게요? 가출해. 네. 진주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진짜 가출 말고 짧게. 하루나 이틀 정도. 우리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느껴보게 하자. 어머님. 정말요? 응. 우리도 좀 쉬어야지. 언제까지 당연하게 여기게 할 거야? 진주의 눈이 반짝였다. 어디로 갈까요? 여행이나 갈까? 우리 둘이서? 정말요? 어머님이랑 여행이요? 왜 안 돼? 나도 여행 가고 싶어. 평생 남편,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리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 어디로 갈지, 몇 일 정도 있을지, 그리고 언제 떠날지. 어머님, 저 좋은 아이디어 있어요. 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완전히 연락을 끊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얘들이 걱정할 텐데. 그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보자고요. 진주가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덩달아 신이 났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다음 날, 우리는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다. 마침 영구와 민호가 모두 외출한 사이였다. 어머님, 준비 다 됐어요? 응. 가방도 싸고. 우리는 간단한 짐을 챙겼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정도. 그리고 댄스 스포츠 학원에서 소개해준 강화도 펜션으로 향했다. 출발하기 전에 편지 한 장을 식탁 위에 남겨놓았다. 영구씨, 민호야. 우리 모녀는 잠시 휴가를 떠납니다. 며칠 후에 돌아올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동안 집안일은 알아서 하세요. 옥분, 진주. 어머님, 이렇게 써도 되나요? 당연하지. 우리도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어. 강화도로 가는 길이 신났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진주와 수다를 떨었다. 어머님, 정말 이런 여행은 처음이에요. 나도. 결혼하고 나서 친구랑 여행 가본 적이 없어. 그러게요. 항상 가족들 생각만 하고 살았죠. 오늘만큼은 우리 생각만 하자. 펜션은 바닷가 근처에 있었는데 정말 예쁘고 깔끔했다. 방도 넓고 바다 전망도 좋았다. 와, 어머님, 여기 정말 좋아요. 그러네. 이런 데서 하루 이틀 지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우리는 짐을 풀고 바로 바닷가로 나갔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와서 기분이 상쾌했다. 어머님, 저기서 사진 찍어요. 진주가 바위 위에서 포즈를 취했다. 나도 따라해봤다. 이런 사진을 찍어본 게 언제였나. 어머님도 하세요. 멋있게. 나는 평생 해보지 못한 포즈들을 취해봤다. 팔을 벌려보기도 하고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려보기도 하고. 와, 어머님 정말 모델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펜션 근처 횟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어머님, 소주 한잔 할까요? 좋아. 소주를 마시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놨다. 진주야, 나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 처음이야. 저도요. 어머님이랑 이렇게 여행 와서 술 마시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 아마 난리 났을걸요? 우리는 상상만 해도 웃겼다. 민호가 컵라면 끓이다가 냄비 태웠을 수도 있어. 아버님은 밥은 어디 있냐고 냉장고만 들여다보고 계실 거예요. 하하.
그때 진주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 오빠 전화예요. 받지 마. 네. 진주가 과감하게 전화를 끊었다. 곧이어 내 핸드폰도 울렸다. 영구였다. 저도 안 받을게요. 우리는 핸드폰 전원을 아예 껐다. 이제 진짜 자유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무도 깨우는 사람 없고 챙겨야 할 사람도 없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며 진주와 이야기했다. 어머님, 우리 내일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응, 이틀이면 충분할 것 같아. 더 오래 있으면 진짜 걱정할 거야. 그래도 좀 아쉬워요. 나도. 이런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어. 그럼 앞으로도 가끔씩 이렇게 여행 가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정말 그랬다.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펜션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는 핸드폰 전원을 켰다. 순식간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폭주했다. 어머님, 민호 오빠가 전화를 20번도 넘게 했어요. 영구도 마찬가지야. 문자도 엄청 많이 왔네. 문자들을 읽어보니 처음에는 어디 갔냐는 메시지들이었는데 점점 빨리 들어와라, 걱정된다로 바뀌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제 돌아가서 뭐라고 하나 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작전을 짰다. 어머님, 우리는 당당하게 행동해요. 응.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는 가끔씩 이런 시간을 갖겠다고 선언해요. 좋아. 집에 도착했을 때 영구와 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어디 갔다 왔어? 연락도 안 받고. 영구가 소리쳤다. 여행 갔다 왔어요. 편지 안 남겨뒀어요? 내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여행? 갑자기 왜? 우리도 휴가가 필요하거든요. 엄마, 진주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다. 걱정했으면 다행이네요. 그동안은 우리가 당연한 줄로만 알았잖아요. 진주가 당당하게 말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우리는 가끔씩 이런 여행을 갈 거예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뭐라고?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상한가요? 영구와 민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럼 이제 들어갈게요. 여행 다녀와서 피곤해요. 우리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 남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님, 우리 해냈어요. 그러게. 속이 시원하다. 우리의 첫 번째 우정여행은 대성공이었다. 옥분과 진주의 당당한 가출 선언. 그들이 없는 동안 당황한 남자들은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리고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 제7부 집안의 대혼란. 강화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다. 남자들이 그동안 우리 없이 어떻게 지냈는지 이제야 들을 수 있었다. 진주와 나는 거실에 앉아서 민호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 엄마, 진주야. 정말 미안해. 민호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뭐가 미안한데? 내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엄마랑 진주가 하는 일들을. 어떤 일들? 진주가 나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물었다.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다. 끝까지 들어보자고.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 빨래, 청소. 그리고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하하. 진주와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웃을 일이 아니야. 정말 심각했어. 민호가 진짜 울상을 지었다. 어떻게 심각했는데? 자세히 말해봐. 내가 진지하게 물었다. 사실 정말 궁금했다. 첫날부터 난리였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아빠는 밥은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그래서 냉장고를 뒤져봤는데 반찬이 거의 없더라고요. 김치랑 계란 정도만 있고. 그럼 해 먹으면 되잖아. 그게.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해요, 저. 진주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는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 시켜 먹었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서 해 먹어야지 맨날 사 먹을 수는 없잖냐고 하시더라고요. 영구 영감이 그렇게 말했구나. 평소에는 해 먹는 밥을 당연하게 여기더니.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라면 끓였어요. 그런데 면이 다 불어터지고. 하하.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 처음에는 물을 너무 적게 넣었다가 다음에는 너무 많이 넣었다가 면은 안 익었는데 물은 다 졸아들고. 민호의 설명을 들으니 상상이 됐다. 얼마나 허둥댔을까. 그리고 설거지.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왜? 첫날 그릇을 씻긴 씻었는데 기름기가 다 안 빠져서 미끌미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었더니. 그냥 뒀다고? 네. 그랬더니 다음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름이라서. 진주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다시 씻으려고 했는데 이미 음식 찌꺼기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수세미로 박박 긁어야 했어요. 그것도 못해? 손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설거지 비누를 너무 많이 써서 거품이 엄청났어요. 우리는 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 빨래였어요. 빨래는 뭐가 문제야? 세탁기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라서 대충 많이 넣었더니 얼마나 넣었는데? 한 컵 정도? 뭐? 진주가 깜짝 놀랐다. 그랬더니 거품이 세탁기에서 넘쳐 흘렀어요. 바닥이 온통 거품 투성이가 됐고. 아이고, 그럼 어떻게 했어? 물걸레로 닦았는데 자꾸 거품이 나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제를 아예 안 넣고 돌렸어요. 그랬더니 옷에서 냄새가. 민호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힘들어하신 건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청소를 안 했더니 냄새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가 이게 무슨 냄새냐고 하시는데. 그럼 청소하면 되지.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영구가 화장실 청소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결혼하고 40년 넘게 한 번도. 변기 청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바닥은 어떻게 닦는 건지. 그냥 물만 뿌렸더니 더 지저분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직접 하셨는데 이게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영구가 그런 말을 했다니 조금 의외였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민호가 목소리를 낮췄다. 뭔데?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리는지 몰라서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었더니 하루 만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꼬이고. 아이고. 그리고 분리수거도 모르겠고. 플라스틱은 어떻게 버리고 캔은 어떻게 버리고. 그냥 다 한 봉투에 넣었어요. 진주가 한숨을 쉬었다. 관리사무소에서 경고장까지 왔어요.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면 과태료 나온다고. 그제야 민호와 영구가 그동안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복잡한지 깨달았구나. 그래서 지금 반성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네.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때 영구가 거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좀 이상했다. 옥분아. 왜요? 나도. 미안해. 영구가 고개를 숙였다. 이 영감이 사과를. 결혼하고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뭐가 미안한데요?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지금 깨달았어요? 화장실 청소를 직접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더라고. 영구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빨래도. 민호가 세제를 잘못 넣어서 거품이 넘쳤을 때 그걸 치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좀 도와주려고 해. 정말요? 진주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적어도 내가 쓴 그릇은 내가 씻을게. 와, 대단한 발전이네요. 내가 빈정거렸다.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할게. 이제 정말 놀랐다. 영구가 이런 말을 하다니. 아버님 정말이에요? 진주가 확인했다. 그럼. 이번에 정말 깨달았어. 집안일이 얼마나 많고 힘든지. 그리고 저도. 민호가 끼어들었다.
앞으로는 설거지 제가 할게요. 그리고 빨래도 배워서 도와드릴게요. 진짜? 네. 이번에 정말 반성했어요.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진주와 나는 서로 바라봤다. 이렇게 쉽게 변할 줄은 몰랐다. 그런데 진주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예요? 앞으로도 가끔씩 여행 갈 거예요? 당연하죠. 어머님이랑 한 달에 한 번은 갈 거예요. 그럼 미리 알려주세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하. 우리는 모두 웃었다. 그런데 옥분아. 영구가 말했다. 뭐예요? 너 요즘 많이 달라졌어. 뭔가 생기가 있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댄스 스포츠 눈치챘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아니야,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표정도 밝고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진주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어머님이 요즘 운동하세요. 아침마다 산책하시거든요. 아, 그래서구나. 영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주가 또 나를 구해줬다. 그날 저녁 정말 오랜만에 남자들이 설거지를 했다. 영구는 화장실을 청소했고 민호는 빨래를 돌렸다. 어머님, 우리 대성공이에요. 진주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게. 이렇게 쉬울 줄 몰랐어. 이제 정말 파트너가 된 기분이에요. 응,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집안일을 나눠서 하게 됐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진주와의 동맹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남자들의 처절한 고백과 진정한 반성.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가사 노동의 가치를 깨달은 이들. 과연 이 변화는 지속될 수 있을까? 제8부 새로운 가족의 탄생 최종화. 강화도 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뭘로 하시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로 하시겠어요라니. 이전에는 저녁 뭐야? 였는데 말이다. 글쎄요, 진주야, 뭐가 좋을까? 어머님이 댄스 수업 다녀오시고 나서 정하시죠. 제가 준비할게요. 우리는 이제 서로 상의하며 일을 정한다. 남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이다. 진주야, 우리 이제 진짜 달라진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님도 느끼시죠? 달라졌다. 확실히 달라졌다. 내가 달라지고 진주가 달라지고 무엇보다 이 집안이 달라졌다. 영구는 이제 아침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다. 명령조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댄스 스포츠 학원에 간다고 하면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한다. 사실 우리가 여행을 떠난 이틀 동안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민석이를 통해서 들었다. 어머니, 그때 정말 대변이었어요. 민석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냉장고만 계속 열어보시고 형은 라면만 끓여 먹고 둘 다 설거지는 안 하니까 싱크대가 난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 했죠. 설거지에 빨래까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랑 형수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민석이도 달라졌다. 이제는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 빨래도 개어서 정리하고 설거지도 도와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댄스 스포츠 학원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다. 어머님 정말 하시는 거예요? 진주가 신이 나서 물었다. 당연하지. 이제까지 배운 걸 보여줄 때가 됐어. 사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이 나이에 춤을 춰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다. 그런데 정말 아버님이랑 민호 오빠가 올까요? 올 거야. 내가 확실하게 말했거든. 바로 어제 영구와 민호에게 통보했다. 내일 댄스 스포츠 발표회인데 와서 봐. 뭐? 댄스 스포츠? 영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내가 몇 달째 배우고 있어. 언제부터? 진주랑 같이 다니기 시작했지. 민호와 영구는 서로를 바라봤다. 아마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발표회에 와서 구경해. 우리가 얼마나 멋있게 추는지. 네. 가겠습니다. 민호가 얼떨떨하게 대답했다. 발표회 당일
나는 진주가 골라준 예쁜 드레스를 입었다. 연한 파란색 원피스에 화려한 액세서리까지.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 보였다. 어머님 정말 예뻐요. 완전 여신 같아요. 고마워, 진주야. 내 덕분에 이렇게 멋있게 입고 나갈 수 있어. 제 덕분이 아니라 어머님이 원래 예쁘신 거예요. 학원에 도착하니 다른 수강생들의 가족들이 많이 와 있었다. 우리 가족들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영구는 양복을 입고 왔고 민호도 깔끔하게 차려입었다. 민석이까지 와 있었다. 와, 어머니. 정말 멋있어요. 민석이가 엄지를 들어 보였다. 고마워, 민석아. 무대에 올라서니 떨렸다. 하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모든 긴장이 사라졌다. 그동안 연습한 왈츠 음악에 맞춰 춤을 췄다. 파트너인 김 선생님과 함께 추는 춤이 정말 우아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다. 춤이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니 가족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영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옥분아, 정말 멋있었어. 영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언제 이렇게 춤을 배우신 거예요? 민호도 감탄하며 물었다. 몇 달 전부터. 진주가 도와줘서 가능했어. 진짜 멋있었어요, 어머님. 진주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발표회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였다. 어머니,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민호가 궁금해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진주랑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된 일이야. 형수님이 어머니한테 잘해드렸구나. 민석이가 진주를 보며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둘 다 서로에게 잘해준 것 같은데? 영구가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진주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돌아온 후 진주와 나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용기를 내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갈등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소중한 사이가 됐다. 진주야, 우리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맞아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무서웠는데 나도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내가 내 딸 같아. 아니, 딸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 같아. 저도요. 어머님은 제 인생의 단짝이에요. 인생의 단짝.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단짝하자. 당연하죠. 우리는 손을 맞잡았다. 그런데 진주야, 우리 다음에는 뭘 해볼까? 뭐요? 댄스 스포츠 말고 다른 것도 배워보자. 요가라든지 요리라든지. 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어머님이랑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요. 그럼 내일부터 알아보자. 그때 민호가 거실로 나왔다. 엄마, 진주야. 무슨 얘기해? 앞으로 계획 세우는 중이야. 무슨 계획?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할 거야. 네. 또 무슨 비밀이에요? 비밀 아니야. 그냥 우리만의 취미 생활. 민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참, 그리고 민호야. 네. 앞으로 집안일은 다 같이 하는 거야. 진주 혼자 하는 거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구한테도 전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라고. 네.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완전히 달라지셨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옥분과 진주의 시대야.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다. 70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할 줄 누가 알았을까?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진짜 친구도 생기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찾았다. 진주라는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도 그저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다음 날 아침 진주와 함께 아침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진주야, 고마워. 뭐가요?
내 인생에 와줘서.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변할 수 없었을 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님 덕분에 이 집에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 네, 화이팅. 며느리와의 비밀 동맹.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당당한 우리의 우정이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세대라도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며느리와의 비밀 동맹 8부작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옥분 할머니와 진주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세대를 넘나드는 진정한 가족애와 여성들의 연대,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용기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